자, 이제는 여기 우리 시험에 여기는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오늘 단톡방이 아까 그 부가가치세 책에 이론 분류별로 기출문제 있죠. 여기가 출제 1순위에요. 처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배우시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부터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실기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처음 배우시니까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잘 내요. 여러분 시험에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 3대 국세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자,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두 번째. 자, 여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어저께 그거였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B한테 빼주는 세액이 좀 10원. 빼주는 세액이 전 단계 A가 냈던 1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기 C한테 빼주는 50원은 전 단계 B가 냈던 50원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얘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를 시험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장난을 많이 치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용어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낚시를 쳐요. 무슨 말이냐면 보실게요. 이거 낚시 안 칠 것 같죠? 진짜 많이 쳐요. 제가 강사생활 그래도 6년 넘게 했는데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전 단계 세액, 세액은 세율까지 곱한 후가 세액인 거예요.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전 단계 거래액은 전 단계 거래한 금액이다 그 뜻이에요. 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전 단계의 세액을 빼는 거지 전 단계 거래 금액인 100원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세법이 처음이시죠? 처음이시면 좀 이따가 저랑 문제를 풀 거예요. 세법 낚시가 정말 회계보다 더 질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현혹시켜요. 잘 어설프게 알고 계시면. 아시죠? 제대로 잘 읽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접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외우실 게 여기 납세 의무자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는 자주 보실 용어가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세무서에 세금을 직접 갖다 내는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어저께 했지만 우리 사장님들이에요. 편의점 사장님 또는 법인 사장님. 법인 사장님 좀 그렇긴 하다.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자, 근데 여기 여러분 담세자 있죠. 담세. 담세가 뭐냐면 실제 부담을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실제로 사업자가 세무세 갖다 냈죠. 갖다 냈는데 어저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다 보니까 부가 다 내고 있었어요. 어저께. 그죠? 어저께 소비자가 전적으로 다 부담했죠. 그죠? 혹시 어저께 좀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영상 보세요. 20분짜리 있거든, 20분짜리. 마지막에 급하게 제가 빨리 끝내려고 좀 약간 목소리가 좀 빠르게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라고 해야지? 편의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뜯어서 갖다 내는 세금이에요. 이런 것들이 간접세라고 해요. 간접세는 그러니까 전가를 시켜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 주세 있죠? 주세. 주세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술에 붙는 세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그게 휘발유 있죠? 기름값. 기름값도 여러분들 기름 회사에서 여러분들 전가시켜요. 여러분이 다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무세 갖다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세는 앞으로 뜯는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직접세는 뭐면 뜯는 세금은 내가 직접 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세. 자, 그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우리가 여기서 이름 보면 다단계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뭐 다단계 빠졌다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뭐 이상한 기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제 입장.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걸 보시면서 그 생각하셨죠? 어차피 소비자가 전적으로 다 내잖아요. 소비자가 전적으로 다 내니까 그냥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 한 번만 뜯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A는 B한테 뜯어서 내니까 A는 지가 세금 낸 거 아니죠. 뜯어서 낸 거니까. 그리고 B는 뜯겼지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뜯겼다면 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없어요. 뜯어서 내고 그다음 뜯긴 거 빼고. 그죠? 근데 이 짓을 왜 하냐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왜 탈세를 방지하냐면 여러분들 A가 만약에 법인 사업자래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뜯어서 내는 거죠. 맞죠? 뜯어서 내는 거지만 여기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도 내야 돼. 법인세. 법인세는 자기 돈 가지고 내야 돼요. 아셨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왜 이딴 짓을 시키냐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하고 빼주고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시험에 단단계라고 틀린 거예요. 다단계. 그러니까 모든 거래 단계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세가 두 개가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품 있죠, 명품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모피 같은 거 있죠. 그걸 사치품이라고 사치품. 맞죠? 사치품을 소비하시면 개별 소비세라는 걸 내셔야 돼요. 그 개별 소비세가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있냐면 음료수에도 있거든요. 음료수가 사치품이에요. 친구들이 음료수 먹고 있으면 야, 부럽다, 나 좀 먹자. 그러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사치품에 대해서만 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린다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개별 소비세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 있는 요 아래 두 가지를 장난을 거꾸로 쳐요. 잘 보셔야 되고 요거 요 아래 있는 두 개. 저 장난을 거꾸로 치는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냥 잘 들으시게. 세법 하시면 많이 지루하거든요. 그게 지루기 정상이에요. 그렇죠? 특히 제가 이제 세법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나뉘냐면 세금을 직접 내시는 분들 세법 좀 열심히 듣는 경향이 있으시고 학생분들 잘 안 들으세요. 내가 세금을 잘 안 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회계가 재밌어요. 갑자기. 농담일 것 같죠? 세법 이제 몇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회계가 진짜 재밌었던 과목이 있더라고요. 회계를 찾아가서 지금도 해요. 보시면 왜냐면 지금 눈이 감기는 걸 보여가지고요. 자, 보시면 자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국가는 미국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미국에서도 때리면 우리가 소비는 한 군데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두 번 과세가 되는 걸 방지를 하려면 어느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때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소비세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소비세니까 그냥 소비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말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비지국에서만 과세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세금 때리겠다. 아시죠? 그럼 반대 배경은 뭐예요?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0으로 만들어줘요.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니까. 생산하는 국가가 수출하는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여기 있죠.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이게 뭐냐면 0%의 세율로 과세하는 걸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시고 여기 생각하실 거예요. 0%의 세율로 과세 무슨 개소리야. 내는 것도 좀 뭔가 다르긴 해요.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시험에 낚시. 자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입한대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무조건 거쳐야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였죠.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거래. 다시 국내 거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자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셨다 라고 하면 납세의무자 아닐 것 같죠? 납세의무자예요. 왜냐면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수입하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세 내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누가 뜯어서 내긴 하지만 그래서 조심하실 게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만 무조건 납세의무가 있다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재화를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면 그건 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다른 사람도 세금을 내야 돼요. 아셨죠? 이런 걸 말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헷갈리게 쳐요. 낚시를. 여기 세법 쪽에 진짜 대단하게 쳐요. 대단하게. 그래서 몇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거나 이런 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할게요. 여기 들어보시면 아래 거. 아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원칙적으로 우리 경제 배웠을 때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세금은 원래 여러분들 그 소득이 높으면 세금 부담이 많아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걸 무진세율이라고 해요. 무진세율. 부가가치세는 무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라고 해요. 원칙은 10% 세율밖에 없어요. 원칙은. 그래서 딱 세율이 하나죠. 원칙이. 그래서 단일이라고 해요. 무진이 아니라. 아셨죠? 그럼 단일세율에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 2만원짜리를 시키셨대요. 그럼 부가가치세 2,000원 내셔야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저도 서민들이 먹는 치킨이라는 게 먹고 싶다고.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진 않겠죠? 저 서민들이 먹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저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이렇지도 않겠죠? 맞죠? 그랬더니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님 많이 버시니까 2만 원짜리 치킨 드시면 부가가치는 2만 원입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은 부자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2만 원짜리 소비에도 2,000원 똑같이 내죠. 부자든 서민이든.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다 나온 용어예요. 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 부담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세금 부담이 역진, 반대로 진행된다 그 뜻이에요. 되세요? 세금 부담이 서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 부담이 역진, 반대로 진행되는 거 어떻게든 완화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자들보다 세부담을 많이 한다는 상대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돼요. 면제.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세제도다라고 해요. 면세제도. 알죠? 그래서 면세제도는 세금 부담이 반대로 가는 걸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개는 거꾸로 장난쳐요. 명세율하고 면세를 장난을 거꾸로 쳐요. 취지 같은 거. 시험. 조심하실게요. 그 문제 풀어볼게요.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나 소비지구 과세 원칙하려고 명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좀 시원해요. 넘어갈게요.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죠.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은 320페이지.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에 13번입니다. 320페이지에 13번.
자, 읽어볼게요. 13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국세 맞아요? 그렇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 맞고요. 2번 간접세예요. 마치 뜯어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3번 개별 소비세. 그죠. 일반 소비세예요, 여러분들. 그죠? 개소세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소비지구 과세 원칙. 맞죠?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동그라미 4번은 소비지국이 아니라 생산지국 과세 원칙 이렇게 장난쳐요. 아시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네요, 여러분들. 알았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자 할게요.